매일 새벽 6시가 되면 은숙은 부엌불을 켰습니다. 어둠이 아직 완전히 걷히지 않은 시간, 세상은 고요하고 창밖에는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반짝이고 있었어요. 은숙은 조용히 부엌으로 향해 형광등 스위치를 올렸습니다. 예전이라면 딸의 아침을 위해 음식을 준비하던 시간이었지만 이제는 은숙 자신을 위해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고 반찬들을 꺼내며 시금치를 손질하고 계란을 풀고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찌개가 끓는 소리 외에는 온 집안이 고요했습니다. 적막함은 은숙의 마음과도 닮아 있었습니다. 이 집은 그녀가 한평생을 살아온 보금자리였어요. 딸 지혜를 키운 곳이고 함께 울고 웃었던 곳이었습니다. 탁자 위에 놓은 지혜의 사진을 바라보며 은숙은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그 속에 어린 지혜는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아무도 없는 식탁 위에 음식을 차린 은숙은 숟가락을 들어 밥을 한술 떠 넣었습니다. 요즘 들어 밥알이 까슬까슬하고 입안을 찌르는 것이 꼭 모래를 씹는 기분이었습니다. 은숙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우리 지혜는 잘 지내고 있을까? 은숙에게 딸 지혜는 한때 친구 같았습니다. 어릴 적부터 지혜는 무엇이든 먼저 엄마인 은숙에게 이야기했고 고민이 있으면 그녀에게 상담했어요. 대학을 가고 취업을 해서도 주말이면 함께 시장을 가고 카페에서 수다를 떨었습니다. 그러나 지혜가 결혼 후 둘 사이에는 미묘한 거리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신혼이라 바쁘겠거니 했어요. 새 가정을 꾸리고 남편과 시간을 보내느라 정신이 없겠거니 생각했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지혜의 연락은 점점 더 뜸해졌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오던 전화가 한 달에 한 번, 그마저도 짧은 통화로 끝났습니다. 주말에 함께 보내던 시간도 사라졌습니다. 은숙은 휴대폰을 들고 망설이다 결국 번호를 누르지 못하고 손을 내렸습니다. 가슴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일들을 되짚어보는 시간은 길고 어두웠습니다. 은숙은 스스로를 탓하며 혹시 내가 뭔가 잘못했나? 하는 질문을 반복했습니다. 나도 모르게 한 행동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주었을까? 명확한 답은 나오지 않았고 막연한 불안과 죄책감만 쌓여갔습니다. 우리 지혜가 좋아하는 건데 젓가락으로 시금치 나무를 집으며 잠시 어린 시절 지혜와 함께 장을 보던 날들을 떠올렸습니다. 언제까지나 계속될 것 같았던 딸과의 행복한 시간. 기억 속 딸의 웃음소리는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은숙은 조용히 스스로를 달랠 수밖에 없었어요. 밥을 입에 넣고 씹을수록 마음 한쪽이 텅 빈 듯 허전했습니다. 하지만 은숙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지혜가 점점 멀어진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그 이유가 단순히 바쁘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그 그림자는 은숙의 눈에 닿지 않는 곳에서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지혜와 그녀의 삶을 옥죄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사이는 더 나아지지 않았고 그 사이에 지혜가 임신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은숙은 말로 다할 수 없는 기쁨에 가슴이 뛰었어요. 남편과 이혼한 후 그녀의 가족은 지혜뿐이라고 생각했는데 손주가 생긴다니, 이 기회에 다시 딸과의 사이가 좋아질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그녀의 마음을 한껏 설레게 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산후조리원을 찾아간 날 은숙의 설렘은 금세 무겁게 바뀌었습니다. 복도를 지나며 지혜를 처음 마주했을 때 은숙은 한눈에 달라진 딸의 표정을 알아챘습니다. 얼굴에는 미묘한 긴장과 불편한 기색이 어른거렸고 말을 걸어도 조금 멀리서 반응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있는 느낌.
아이를 보고 벅찼던 기쁨도 잠시, 은숙의 마음 한켠에서는 무언가 어긋난 듯한 서늘함이 스며들었습니다. 누구보다도 가까웠던 딸의 불편한 기색과 어색한 미소가 은숙의 마음을 잠시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내가 너무 들뜨기만 했던 걸까? 아니야. 이럴 때일수록 엄마인 내가 챙겨줘야지. 나쁜 생각은 그만하자. 은숙은 지혜에게 산후조리를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힘들면 내가 아이 봐줄게. 엄마가 집안일도 도와주고 싶어. 지혜는 선뜻 그러겠노라 말을 하지 못하고 생각해보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전화로 엄마 시댁에서 도와주기로 했어요. 안 도와줘도 괜찮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은숙은 말할 수 없는 실망감과 슬픔을 느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키워준 엄마보다 시댁이 나을까? 그렇지만 변해버린 지혜는 은숙이 아니라 시댁을 선택했습니다. 그래, 알겠어. 집에 돌아와 부엌불을 켜고 밥을 짓는 동안에도 은숙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손녀를 안아본 감격, 딸과의 거리가 느껴진 실망, 그리고 서운함이 한데 얽혀 조용히 그녀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은숙은 이 또한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예전처럼 자신의 곁에 있어줄 딸이 없었기에 혼자서 외로움과 슬픔을 삭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새로운 가족이 생기니 이제 내가 필요 없어진 거구나. 하지만 은숙이 몰랐던 지혜의 변한 행동에는 진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행동의 중심에는 시어머니 정희가 있었어요. 결혼식 날 정희는 남들 앞에서 우아한 미소를 지으며 우리 며느리 참 예쁘네요 라고 말했지만 그 모습은 겉으로 보이는 것뿐이었습니다. 집안에서 정희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지혜도 그 모습에 속아 시어머니와 잘 지내보려 했었죠. 하지만 정희는 점점 본 모습을 드러내며 지혜를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지혜의 집 거실. 지혜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던 중 은숙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손에 묻은 물기를 닦으며 전화를 받으려던 순간 소파에 앉아 TV를 보던 정희가 날카로운 시선을 보냈습니다. 지혜는 순간 손을 멈췄습니다. 벨소리가 계속 울렸지만 정희의 눈치를 보며 전화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또 너희 집이야? 하루가 멀다 하고 살아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아니고. 정희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사돈이라고조차 부르지 않는 정희의 태도에 지혜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본인이야말로 하루가 멀다 하고 자신의 집을 찾아오면서 자신의 엄마에게 함부로 하는 행동에 화가 났지만 결국엔 하고 싶은 말은 입안으로 삼키고 말았죠. 내가 부족해서 그럴 거야. 내가 조금 더 잘하면 되겠지. 전화는 결국 끊겼고 화면에는 엄마라는 부재중 표시만 남았습니다. 지혜의 가슴이 시큰하게 아팠습니다. 정희는 부엌으로 와 지혜의 뒤에 서더니 팔짱을 끼고 말했습니다. 그 엄마의 그 딸이라고. 아들 못 낳는 것까지 똑같네. 혀를 차는 시어머니의 말에 지혜는 손에 쥔 그릇을 놓칠 뻔했습니다. 화를 참지 못한 지혜가 한마디 하려는 순간 딸인 유나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남자애도 아닌 것이 하루 종일 울어대니 되는 일이 없지. 난 집에나 가련다. 지혜는 유나를 꼭 안았습니다. 정희는 그녀에게 항상 트집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에휴,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더라니 아들도 못 낳는 거 봐. 딸을 낳은 이후로 시어머니의 노골적인 비아냥은 더 심해졌습니다. 하나하나 쌓이는 정의의 말들은 지혜의 마음에 가시처럼 박혔습니다. 어느 순간 정의의 눈치를 보는 게 당연해지고 또 상처를 입게 될까봐 스스로 움츠리고 몸을 낮추게 되었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가정을 지키고 싶었던 미련한 행동이었습니다.
유나야, 엄마가 미안해. 남편이 없을 때마다 교묘하게 괴롭히는 시어머니 정희. 출산을 했을 때도 좋은 시어머니인 척 연기하며 본인이 아이를 돌봐주겠다고 했었죠. 예, 오늘 점심은 삼계탕 좀 끓여봐라. 요새 몸이 허한지 따뜻한 게 먹고 싶네. 아무리 몸이 허하다고 해도 출산을 한 산모보다 심할까요? 몸의 회복이 더디고 육아도 힘들었지만 가장 힘든 건 정숙의 시집살이였습니다. 남들 앞에서는 며느리를 살뜰히 챙기는 척하고 집에서는 쉬지도 못하게 가정부처럼 부려먹었어요. 지혜는 산후조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육아의 가사일을 하느라 몸이 망가지고 있었습니다. 뼈마디가 시리고 허리가 아파왔지만 정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일 아팠습니다. 친정에 간다거나 연락을 하는 보면 정희는 더욱 심하게 지혜를 괴롭혔습니다. 지혜는 서서히 엄마와의 연락을 줄일 수밖에 없었어요. 밤이 깊어지고 유나가 잠든 후 지혜는 휴대폰 화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딸, 잘 지내고 있어? 아픈 데는 없지? 엄마가 도와주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서 미안해. 엄마의 부재중 전화가 남겨지는 날이면 하나씩 보내져 있는 메시지. 지혜는 왈칵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엄마, 미안해. 나도 엄마 보고 싶어. 사실 지혜는 지금이라도 엄마에게 달려가 안기고 싶었습니다. 이혼한 가정에서 자란 애는 어쩔 수 없어. 지혜를 가장 아프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평생을 엄마를 괴롭혔던 아빠와의 이혼. 정희는 틈만 나면 그 이야기로 자신을 괴롭혔습니다. 지혜는 은숙이 이혼을 한 게 잘못한 일이라거나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나 이 집에 오니 엄마의 이혼, 그리고 이혼녀의 딸인 자신은 죄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엄마가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 없었지만 정희는 이혼이 죄라고 합니다. 모자란 자신을 받아줬으니 그만큼 잘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지혜는 유나의 작디 작은 손을 꼭 잡으며 생각했습니다. 우리 유나까지 그런 소리를 듣게 할 수는 없어. 그것이 지혜가 모진 시집살이를 하면서도 버티고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근본 없는 집안에서 자랐다고 이혼한 가정이라 하자가 있을 거라고 그런 소리를 우리 딸에게 듣게 하지 않게 위해 지혜는 참고 또 참았던 것입니다. 자신이 받은 상처를 딸에게 물려줄 수 없었기에 은숙과 지혜의 거리는 좁혀지지 않은 채 시간이 지나갔어요. 여전히 연락이 잘 되지 않았고 문자 답장도 하루, 이틀씩 늦어졌습니다. 은숙은 마음속에 답답함이 차올랐습니다. 더 이상 기다리기만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나를 못 본 지도 너무 오래되어 보고 싶다는 마음도 간절해졌어요. 한번 찾아가 볼까? 연락 없이 딸의 집에 방문한 적은 한 번도 없었지만 그날따라 너무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파트 앞에 도착한 은숙은 막상 안으로 들어가지 못해 입구에서 서성거리고 있었어요. 괜히 챙겨왔던 선물을 손끝으로 문지르며 서 있던 은숙에게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왜 이렇게 느려 터졌어? 날카롭게 귀를 찌르는 음성에 은숙이 뒤를 돌아보았다가 자신도 모르게 구석으로 숨었습니다. 사돈인, 그러니까 딸의 시어머니인 정희였습니다. 정희의 뒤에는 자신의 딸인 지혜가 유모차를 끌고 천천히 오고 있었습니다. 한눈에 봐도 피곤해 보이는 딸의 모습에 은숙은 울컥했습니다. 우리 딸, 왜 이렇게 말랐어? 산후조리를 해준다던 시어머니는 오히려 혈색이 좋아 보였고 지혜의 얼굴은 푸석푸석했습니다. 그 와중에 손녀인 유나가 울음을 터뜨리자 정희는 주위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는 역정을 냈습니다. 어떻게 애가 이렇게 정이 안 가? 남자애도 아닌 게 집안 말아먹으려고. 이래서 집안을 보라는 거지.
하자 있는 애를 며느리로 들여놨으니 아들도 하나 제대로 못 낳지? 정희의 말에 은숙은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지혜의 태도였습니다. 이런 말에 익숙한 듯 담담하게 유모차를 밀며 시어머니의 폭언을 듣고만 있는 모습에 은숙은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 딸이 사랑하는 내 딸이 이런 취급을 받고 있었다니. 너희 엄마처럼 이혼 안 당하려면 내가 나한테 잘해야 하는 거야. 니네 딸도 하자 있는 집에서 자랐다는 소리 듣게 하기 싫으면 그 입 다물어! 은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인 딸의 어깨가 작게 흔들리는 걸 본 순간 참았던 것이 한꺼번에 터졌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은숙의 모습에 지혜와 정희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아니 사돈 어른, 여긴 어쩐 일이세요? 차가운 표정의 은숙이 성큼성큼 걸어가 자신의 아이를 지키겠다는 듯이 지혜를 뒤로 감쌌습니다. 사돈 같은 소리 안 해. 정희의 입가가 일그러졌습니다. 갑자기 나타나 교양 없는 소리를 하시네요. 교양, 방금 전까지 내 딸한테 퍼부은 말에 교양이 어디 있다는 거죠? 갑작스러운 소동에 주변의 시선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정희는 불안하게 눈치를 받고 은숙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니, 사돈,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일단 안으로 들어가서 얘기하세요. 내 딸한테 그랬잖아. 너희 엄마처럼 이혼 안 당하려면 잘하라고. 순간 정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게 무슨 말이야? 저 집 시어머니 며느리한테 잘하지 않았어? 그런데 그런 것 치고는 며느리 모습이 아파트 주민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가 봐도 건강해 보이는 정희와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이 수척해 보이는 며느리의 모습, 정희의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쪽 남편은 바람이나 피우면서 집에 들어오지도 않잖아. 그런 사람도 남편이라고. 아직 이혼 안 하고 있는 게 자랑이야? 그걸 어떻게? 숨기고 있던 치부가 드러나자 정희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얼마 전 외출을 한 은숙은 정희의 남편인 바깥 사돈이 젊은 여자와 팔짱을 끼고 가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상하다. 사돈댁은 딸이 없을 텐데. 그 순간 두 사람은 눈이 마주쳤습니다. 제발 비밀로 해달라는 말에 사돈의 치부를 들춰내서 뭘 하겠냐 묻어두려 했었는데 정희의 반응을 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보니까 모르고 있었던 것도 아닌데 우리 딸한테 하자가 있다고 말한 건가요? 나는 우리 딸한테 하자가 아니라 사랑만 주고 키웠어? 당신이 뭔데 내 딸을 무시해? 엄마, 지혜가 울고 있었습니다. 우리 딸이야말로 그런 하자 있는 집구석에 보낼 생각 없으니까 당장 꺼져. 은숙은 지혜의 야윈 손을 꽉 쥐고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정희를 밀쳐내고 아파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지혜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자신을 너무도 힘들게 했던 정희가 멍하니 서 있는 모습에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토록 커 보였던 정희의 모습이 점점 멀어지며 작아 보였습니다. 그래, 이러면 되는 거였는데, 이렇게 간단한 거였는데 왜 난? 은숙이 자신을 혼자 키울 때도 자신이 모자라다고 생각해 본 적 없는 지혜였습니다. 지혜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자신은 사랑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왜 그걸 잊고 살았을까요? 왜 시어머니의 말 몇 마디에 스스로를 초라하게 만들었던 걸까요? 왜 그 한 사람의 말에 내 자신이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됐던 걸까요? 눈물을 닦아내는 지혜의 얼굴에 결심이 서렸습니다. 엄마, 너무 보고 싶었어. 죄송하다는 말을 먼저 해야 하는데. 집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지혜는 은숙을 꼭 끌어안으며 어린애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야위고 작아진 딸의 몸을 느끼며
은숙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바보 같은 거 싸. 그 모진 말을 왜 듣고 있어? 왜? 엄마가 너 이런 말 들으라고 이렇게 키운 줄 알아? 엄마, 죄송해요. 두 모녀는 눈물이 사그라질 때까지 오랜 시간을 껴안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동안 떨어진 시간을 보상이라도 받듯 지혜는 남편에게 이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을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었지만 더 이상 정희의 얼굴을 마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정희가 보냈던 메시지, 혹시 몰라 녹음했던 음성 파일들, 그리고 아파트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은 남편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난 정말 몰랐어. 남편은 눈물을 흘리며 매달렸지만 지혜는 천천히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결혼 전보다 10kg 가까이 빠진 살. 남편이 조금만 더 신경을 썼다면 지혜가 힘들어한다는 걸 알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힘없이 말라가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바쁘다는 핑계로 자신을 방치한 남편의 곁에서 이해를 바랄 수는 없을 것 같았어요. 엄마도 많이 미안하대. 엄마 보기 정 힘들면 명절 때만 가도 돼. 남편의 어이없는 말에 지혜는 실소가 나왔습니다. 지혜는 합의 이혼을 해주지 않으면 소송을 걸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지혜를 달래도 보고 언성도 높이던 남편은 결국 이혼에 동의했습니다. 그렇게 영원히 끝날 것 같지 않던 괴로운 시간들이 거짓말처럼 사라졌어요. 친정 집으로 옮긴 지혜는 은숙의 보살핌을 받고 서서히 건강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시금치, 무침 맛있다. 너무 먹고 싶었어. 은숙이 해준 반찬을 먹으며 눈물을 글썽이는 딸의 손을 잡은 은숙이 천천히 토닥였습니다. 엄마, 이제 알겠어. 지혜는 엄마의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유일한 내 편, 이유 없이 언제나 내 편이 되어줄 우리 엄마. 엄마가 늘 해주던 말. 참는다고 모든 게 나아지지는 않다는 걸. 그래서 과거의 엄마도 나와 같은 선택을 했다는 걸. 그래, 지혜야. 엄마가 항상 내 옆에 있을게. 그날 이후 새 여자의 삶은 서서히 빛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은숙은 6시에 일어나 밥을 짓습니다. 찌개를 끓이고 반찬을 만드는 일상은 같았지만 예전과 같은 적막함은 사라졌습니다. 다시는 돌아올 수 없을 것 같았던 따뜻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느덧 봄이 찾아왔습니다. 창 밖으로 벚꽃이 피기 시작했고 따뜻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유나를 태운 유모차를 밀고 지혜와 은숙은 공원을 걸었습니다. 꽃잎 하나가 날아와 유나의 볼에 붙자 유나가 아우하는 소리와 함께 고사리 같은 손가락을 꼬물거렸습니다. 지혜와 은숙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도 많았지만 이제는 새로운 시작이 봄과 함께 찾아왔습니다.